오케이. 2차 곡선 텁시다. 자, 2차 곡선이 왜 나오게 됐을까, 얘들아? 그럼 결국에. 생각을 해보자. 2차 곡선. 왜 이걸 만들어냈을까, 갑자기? 그런 걸 뭐 학교에서 안 하니? 얘기 없었니?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2차 곡선이 뭐가 있냐? 이미 배운 것들. 2차 함수. 2차 함수. 또? 그 뭐였지? 유리함수인가? 유리함수가 2차 곡선이라고? 그거 2차 함수, 포물선. 또? 그 전에 배웠던 거, 원, 그치? 원의 방정식도 2차 곡선의 한 종류야, 그치? 그래서 원에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 이 두 개의 공통점?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지. 그럼 결국엔 2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놈들을 찾아볼까라는 생각에 원이라는 놈의 정의가 뭐였냐? 그쵸?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이런 거랑 비슷하게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거리에 대한 정의로 만들어지는 2차 곡선들을 찾아봤어.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게 뭐야? 가장 단순한 거. 같은 거리에 있는 놈들. 그게 포물선이었죠. 자, 포물선은 기준점과 기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정의 안 적어도 되니? 정의 그냥 식으로만 써도 될까? 그래서 PF와 PH가 같은 점 P들의 집합이야. 맞아? 여기서 F가 뭐야, F? 왜 초점이지, F가? 포커스 좋아요. 기억해. 포커스의 영어 단어를 써서 초점이야, 초점. 알고 있지? 자, H는 뭐야? 수선의 발이잖아, 그치? 왜 수선의 발이 등장해? 얘는 뭐니까? 얘는 전체 밑줄 칠게요. 준선까지의 거리죠? 준선은 뭔데? 기준선. 아까 말했던 같은 거리가 되는 기준선. 괜찮아? 그래서 어떤 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y제곱을 4px. p가 뭐지? 초점의 x좌표. 괜찮을까?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수업 다 들었을 거 아니야. 휘성이 다 아는 거지?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까지 열심히 해서 좋아. 얘가 점 F죠, 점 F. 맞지? 점 F가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어? 준선. 얼마? 마이너스 P라는 기준선, 준선이 있어. 됐어? 같은 거리 떨어진 거 나는 점 이어볼 거야. 첫 번째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야? 그래서 원점부터 스타트지. 같은 거리잖아. 맞아? 그런 놈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2차 함수 뒤집어 놓은 꼴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맞지? 그럼 점 P, 내가 위에 적어놓은 점 P가 이 곡선 위에 한 점이야. 점 P. 그림이 이상한 건 기분 탓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다고? 이 거리는 항상 그냥 봐. 동일하다고. 됐어요? 얘는 당연히 수직거리고 얘는 초점까지의 거리고. 기억 다 나지 얘들아? 했던 거 한번? 좀 몇 개월 지나서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현우야? x제곱? 4py. 이 그림은 p가 뭐일 때? 양수일 때의 그림이죠? p가 음수면 어떻게 돼? 좌우 뒤집어져요? 그건 안 해도 되지? 오케이. 그럼 다시 x제곱이 4py면 어떻다? 얘도 p가 양수일 때만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져? 초점의 y좌표 값이 p다. 점 F. 됐지? 그럼 당연히 반대편에 뭐가 있어? 좀 내릴까? 준선 있을 거고. 맞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려보면 2차 함수 꼴이 그려진다고.
됐지? 이게 정의죠, 정의. 그래서 점피 잡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특징들을 살려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까가 결국엔 포인트잖아.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방금 썼던 게 같은 거리가 정의지, 그치? 그 중에서 뭐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럼 좀 특이한 문제가 뭐가 있지? 거리 같다를 써먹을 수 있는 거? 삼각형? 어떤 삼각형? 이렇게 갑자기 그어서? 이상, 뭐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 그냥 기본 정의 문제지, 그건 결국에. 좀 특이한 거. 니네가 안 풀어봤니? 문제를? 그런 상황인 건가? 푼 것 중에서 특이한 거 없었어요, 그냥? 실생활? 너무 뜬금없는데?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치자. 뭐, y축이 있고. 야, 평행이동은 니네가 해라. 평행이동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동시켜서 다시 생각해. 아니면 그 이동한 거를 x축, y축에 해서 똑같이 그려서 해봐. 교과서 갖고 왔어. 수원이네? 의미가 없네요. 자, 여기에 초점이 있고, 내가 만약에 점 P는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자. 그때 아무 점, 내부점 하나 준 거야. 너희한테 요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래.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칭. 어디다가 대칭을 시켜? PF 더하기 PA의 최소. 이건 뭘까? 그 중선에서 일직선으로 A까지 그어버리면은. 왜 그게 최소야? 왜냐면은 PF의 값이 그 중선에서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오케이. 그 합은 오케이. 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 한 명밖에. 알아들어. 두 명이네. 알아들었어, 얘들아? 다시. 이 길이는 뭐랑 같아?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아. 맞냐? 그럼 내가 구할 요 PF와 PA의 합은 결론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지? PH라고 쓸게요. H 더하기 PA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그럼 PH, PA는 이렇게 꺾인 선이잖아. 당연히 언제가 최소야? 요게 최소겠지. H 다시라고 합시다. 요놈의 최소는 뭐랑 같다? PAH 다시와 같다. 일직선일 때. 이런 거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점 P가 1로 이동한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때의 점 P. 그럼 뭐 하면 돼? A는 좌표를 줄 거야. 문제에서 알겠죠? Y좌표 이용해서 X좌표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됐어요? 아마 엄청 특이한 건 안 나올 거라. 휘성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수업 때 이런 거 한 거 같아? 잠깐 기다릴게. 지울라 했는데. 그래? 좀 기억 좀 해놔, 그러면.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또 종종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냐? 혹시 아는 사람? 없을까? 상현이 뭐 푼 거 없냐? 기야? 풀어본 거 없어? 교과서? 쉽지 않네. 진짜 나 잘 못 그려요. 미안해요. 두 번째는 가까이 갑시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문제. 됐죠? 자, 요 경우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뭐가 있니? 이 길이는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되고, 그쵸? 제일 단순한 문제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요 두 개의 길이도 당연히 동일하겠지. 됐어? 그럼 만들어지는 도형은 사다리꼴이죠. 괜찮을까? 사다리꼴이면서 둘 다 직각이라는 게 좀 특이한 조건이야. 우린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지? 이런 그림을 어디서 봤어? 비슷하게 생긴 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수선? 일자.
사다리꼴. 직각 사다리꼴. 비슷한 거 어디서 봤지 이거. 원. 공통접사. 됐니? 그럼 이거 그때 우리 뭐 어떤 문제 나왔었어? 수선 그어서 피타고라스. 그래서 선분 길이 구하는 것도 해보고 중심 간의 거리 구해보는 것도 해보고. 기억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 수선 내리시면 돼요. 괜찮을까? 그러면 방금 말했던 길이에 대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알겠니?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 뭔가 나온다면 닮음. 삼각형 닮음 보일까? 비율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괜찮겠니?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됐어요? 뭐 이 유형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됐죠? 만약에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거 기울기가 주어지면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죠. 그럼 좌표도 직접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해? 두식 연립하면 돼. 2차 방정식 나와 어차피. 그럼 이거 하나 잡고 이거 하나 찾아서 좌표 찾으면은 다 구할 수 있어. 필요한 거. 이해 가죠? 저 교과서에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없을 수가 없어. 초점을 지나는 직선. 됐니? 그래서 뭐 포물선은 요 정도 기본 개념은 이 접선만 조금 정리하고 타원 넘어갑시다. 포물선 접선 한번 해보자. 네, 이것도 잘 표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방금 말했던 걸 다 좀 잘 적어놔. 직선을 이용한 문제 나올 수 있고 비율에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고 선분 길이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얘들아 뭘로 풀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건 당연히 판별식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 처음 시작할 때, 그치? 그래서 그건 뭐 따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접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타원 넘어갑시다. 포물선의 접선. 자, 수학 2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기억합시다. 접선은 몇 가지 케이스? 항상 똑같아요. 접선을 구하는 과정은 몇 가지 케이스? 2가지. 퇴. 자, 오랜만에 침 뱉었어요. 뭐 있어? 3가지죠? 뭐? 거리. 넌 가까워서 진짜 맞을 수도 있어. 뭐야? 접점할 때. 근데 여기서는 아직 수투 안 들어갔으니까 기울기 할 때. 2번째, 접점할 때. 3번째, 외부점 할 때. 이렇게 3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크게 구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기울기 알 때부터 한번 해보자. 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게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른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이 있으니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 각각 다를 거라는 거 알 거야. 그치? 그리고 기억할 거 기울기가 정해졌으면 얘들아 포물선의 접선은 몇 개니? 그을 수 있는 게 한 개야. 한 개. 포물선은 단일 존재야. 기울기 일정하면. 그치? 원은 2개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m이라고 합시다. 요놈 접선 어떻게 돼? 선 좀 그어놓잖아요, 미리. 어떻게 돼? y는 일단 모르겠으면 y는 mx는 써놔야겠지. 기울기 알려줬잖아. 맞아? 그 다음 진짜 모르겠으면 y는 mx 더하기 k라고 쓰고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는영 때리면 된다. 그래서 뭐 나와? m분의 p. 이건 증명이 된 거야. 방금 말한 그 과정. y는 mx 더하기 k라고 놓고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능력을 써봤더니 k는 m분의 p가 나온 거야. 됐어요? K요? 갑자기 k? 그냥 아무 문자나 줬고 판별식 능력을 썼더니 그 y절편이 m분의 p가 나온다. 자, 그럼 아래 건 어때요? y는 mx 일단 쓰겠지. 기울기가 m이니까. 맞아? 마이너스 m제곱 p. 처음 봐? 처음 보진 않을 텐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사용이 됩니다. 본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 처음 본다고? 아래 거? 교과서에 없었던 거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다고? 네. 위에 거 있어요. 뭐야? 저는 위에 거 몰라요. 아래 건 진짜 처음 보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괜찮아? 아래 것도 간단해. 그냥 대입해서 판별식 능력 쓴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엄청 간단해. 잘 생각해. 이건 더 간단해. 그대로 대입되지. 그럼 뭐가 돼? 1차 함계수가 4pm 되지. 그럼 그거 뭐 해주면 돼? 절반의 제곱이지. 그러면 4m제곱 p제곱이지. 그래서 4m제곱 p제곱 대입하면 그냥 판별식 능력이야. 똑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어? 두 번째. 접점할 때 접점을 x1, y1이라고 하죠. 보통. 괜찮을까? 그럼 이때는 규칙이 있지? 이거는 모든 2차 곡선 다 통틀어서 다 성립이죠? x제곱은 뭘로 바뀐다? x1, x로 바뀐다. x는 뭘로 바뀐다?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뀐다. 내가 네 글자로 뭐라 불렀지? 반만 대입이라 불렀었죠. 반만 대입. 원방할 때 기억해라. 반만 대입, 그치? 그 반만 대입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반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y제곱이니까 y제곱의 반은 y 두 개인 거야, 그치? 한쪽에만 대입해서 y1, y는 4p 2분의 x 더하기 x1 적어주시면 돼요. 아래 것도 똑같이 x1, x는 4p 2분의 y 플러스 y1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놈은 니도 나처럼 선 그었니? 점선으로 좀 바꿔줄래? 방법이 두 개예요. 자, 우리 외부점, 내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방법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식 만들면 되겠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그걸 뭐에 대입해서 서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능력 때리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 값 다시 대입하면은 기울기 나오면서 접선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죠? 근데 이게 좀 고전적이면서 제곱이 많아지면 귀찮아질 거야. 귀찮아질 수 있어. 아니면 식이 복잡한다거나, 그치? 그래서 보다 조금 영리하게 푸시려면 2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해줘? 어떻게 풀어? 접점을 가정하세요. 가정해. 그냥 x1, y1이라고 하세요. 됐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2번을 이용해서. 됐지? 그럼 그 접선에다가 외부점 대입하시면 돼요. 지나는 점이니까. 그 점을 꼭 지나가야 된다며. 이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사실 첫 번째 방법으로 푸셔도 되긴 해요. 학교쌤이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푸신 것 같으면 본인이 시험 내고 풀 때도 이걸로 많이 풀어볼 거니까 계산 그렇게 복잡한 건 안 내실 거거든. 학교쌤이 뭘로 했는지 잘 기억해 봐야겠지. 뭘로 했어? 아래 걸로 하셨어? 그러면 연습하셔야겠죠. 아래 걸로 해서 풀었으면 요걸로 했을 때 복잡한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물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2-30분밖에 안 갔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타원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타원이랑 쌍곡선의 개념은 다 안다는 얘기네. 아니야? 거기서부터 블랙아웃이야? 알았어. 자, 그럼 타원은 뭐냐? 타원. 타원은 어떤 거지? 식으로 정의를 쓰면? 원방이랑 비슷한데 달라요, 정의는. 거리합이 같다? 추점에서 거리의 차? 거리의 합? 거리의 차? 거의 합이에요. 합인데 합이지 마.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요게 이제 타원의 정의였었지. 기억날까?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사실 원도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원은 초점이 몇 개야 얘들아? 두 개지. 그게 모양을 쫙 이쁘게 모아보니까 초점이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초점이 두 개 있는 거야. 똑같은 점에. 원의 입장에서. 이해가죠? 그래서 합이 항상 뭘로 일정해? 지름으로 일정했던 거지. 원에서. 됐어? 그럼 타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옆으로 길쭉. 진짜 못 그린다 그치? 나는 타원은 제일 자신 없는 게 타원인 것 같아. 얘는 괜찮은 아닌가? 봅시다. 자, 그럼 나는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좌표 뭘로 잡지 보통? A로 잡죠. 됐어? 그럼 얘는 사실 뭐야? X? 절편이지.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잡아. 얘는 뭐야? Y? 절편이지. 두 절편은 지나는 방정식은 비슷한 걸 배운 것 같아. 뭐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본 적이 있지. 그치? 걔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얼마? 1이죠. 됐어? 뭐 절편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사실상. 그래서 원도 원래 이건 안 써도 돼. 반지름이 R인 원은 얘도 R이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긴 하지만 R제곱으로 양변 나누면 타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단지 A, B가 같을 뿐이지.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초점이 어딨지 얘들아? 초점이 여기 어딘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맞아? 우린 얘를 보통 뭐라고 표기해놔? C라는 값으로 표기를 해놨을 거야. 초점의 점의 이름을 라지 F, 라지 F 프라임. 됐어? A, B, C 사이에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니? 네. 뭐죠? 자, 나는 희한하게 그 빼기로 하는 게 참 안 헤어져. 그래서 무조건 편한 걸로 지금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받아들여봐. 무조건 가장 긴 게 피타고라스예요. 나머지 둘에. 가장 긴 건 장축이라 불러요. 장축. 요 놈의 좌표 있죠. 장축. 긴 쪽의 축. 그거의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과 같다로 기억하시면 다 외워져요. 알겠어? 야, 근데 저건 어떤 식이야, 그래서? 무슨 식이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방정식. 피타고라스지. 잘 봐, 잘 봐. 그래서 이 길이가 A지, 얘들아. 얘도 A야, 무조건. 그래서 피타고라스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A제곱이잖아.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며. 아니,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면. 예미 못 봤어? 요거야, 요거 잘 봐. 지우자. 타원의 방정식을 저 합이 일정하다라는 식을 세우면 양변 제곱을 두 번 해야 저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루트가 두 번 등장하니까, 그치? 됐어?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나면 이 A, B, C는 각각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 됐어? 이건 결론이고. 그렇다면 그놈을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현재 A라는 길이가 어디라고? 요게 A라는 길이잖아. 이 좌표가 A니까. 이 길이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지. A의 제곱이. 그 길이가 직각삼각형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고. 요게 B고 얘가 C니까 얘도 A여야 된다고. 그래서 장축 반의 길이가 요 빗변의 길이랑 같아요, 항상. 타원은 이런 성질을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림도 어때요? A, B의 역할만 바뀐 거기 때문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뭐 C가 있겠지? 그럼 요번엔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A, B, C의 관계식. 가장 긴 게 뭐라고? 장축의 길이 절반.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긴 요놈의 제곱이 뭐랑 같아?
초점과 나머지 한 점은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B라는 길이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얘는 어때요? 식이 동일하죠. 단지 A가 B보다 큰 케이스고 B가 A보다 큰 케이스지. 같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아 얘들아? 살아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에서 끌어낼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 접선 가기 전에. 일단 합이 일정하다 있으니까 그거는 뭐 갖다 쓸 수 있지, 그치? 또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해? 그치. 산술기하 문제가 나옵니다. 합이 일정하잖아. 근데 그 합이 일정한 게 길이의 합이 일정한 거잖아. 양수들의 합이 일정하지. 산술기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마 교과서에도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산술기하 문제가. 있었니 혹시? 아직 안 풀어봤어? 네, 풀어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산술기하 문제. 곱의 뭐 얼마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산술기하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괜찮을까? 됐어? 타원은 따로 뭐 깊게 할 게 딱히 없어요. 유형별로. 도형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어차피 어려운 건 뭐냐면 얘들아 2차 곡선이 두 종류 이상 겹쳐진 게 어려운 문제야. 나오죠. 타원 나오는데 좀 이따 할 쌍곡선 나오는 문제가 있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아니면 또 뭐 초점이 일치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데 아마 교과서에는 있어봤자 한두 개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거니까 뭐 당장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니네가 수능 볼 거 아니면 기하로 수능 볼 거면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2차 곡선.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됐어요? 됐지? 그럼 접선 그냥 바로 갑시다. 타원 접선. 자, 그럼 타원의 식은 하나니까 그냥 바로 식 하나 가지고 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처럼 1번, 2번, 3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안 써도 되지? 뭐지? 괜찮아? 오케이. 1번. 기울기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기울기 m일 때 우리 원의 방정식 뭐였지 얘들아? 같이 쓰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i제곱. 원의 방정식 한번 기억 좀 살려볼까?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뿔마. 이제 원이기 때문에 기울기 평행한 거 두 개지 접선. 그래서 뿔마가 붙어요. 맞지? 그 다음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어. 맞아? 얘를 r을 집어넣어서 써놓게. 그러면 r제곱 m제곱 더하기 r제곱일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게 x절편이고 요게 y절편이야 얘들아. 이게 x절편이야. 요게 y절편이고. 타원은 어떻다고? 요 절편들이 각각 a랑 b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래서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요게 타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야. 괜찮을까? 같이 기억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접점을 할 때 우리 접점을 x1, y1 얘는 너무나 쉬울 거예요. 원 때도 그랬고 반만 대입인데 평행이동 없어. 즉 1차 항 없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x1, x y1, y 는 1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3번 앞에 그대로 아이씨 동일 두 글자만 씁시다. 포물선이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했으면 그치, 그거를 지금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얘기해봐. 평행이동은 얘기를 다시. 평행이동은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면
이거 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포물선도 한번 적용해 봐야겠지. 만약에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할까? 원하는 대로 얘기해 볼래? x축 얼마? 어? 숫자로 할 거야? 일반화 시킬라 했지. A P 합시다 P P Q Q 1. 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쓴 다음에 식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돼요. 그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쉬워, 그래도. 어차피 그럼 원점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똑같이.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PQ만큼 평행이동이지. 그럼 C가 어떻게 되겠니? Y는 M, X 빼기 P, 뿔마, 루트,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Q 하면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그냥 숫자야, 숫자 다. PQ 숫자들. 나중에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돼. 이건 상수니까 어차피. 이해 가지 무슨 말인가? 얘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접점을 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약간 달라,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만 대입이야. 이걸 전개해서 하셔도 돼요. 1차항 바꾸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치? 아니면, 야, 괄호 2개 아니냐? x 빼기 p의 제곱은 x 빼기 p 곱하기 x 빼기 p 아니야? 한 괄호에만 x1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점을 알 때는 a 제곱 분의 일부러 좀 위에 섞게 안 보일 것 같아서 x1 빼기 p, x 빼기 p예요. 더하기 b 제곱 분의 y1 빼기 q, y 빼기 q예요. 느니. 그냥 두 개가 있으면 하나에만 대입하면 돼요. 곱하기 형태에서. 반만 대입.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행이동이 나와서 접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됐어? 요게 타워. 정리 좀 잘합시다. 자, 빨리 하고 귀가합시다. 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네. 쌍곡선. 자, 쌍곡선은 결국엔 뭐지, 쌍곡선? 차가 일정. 좋아요. 그래서 차라는 거는 우리 절대값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정확하겠지. 일정. 사실 크게 상관없긴 한데. 됐어요? 차가 일정.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요놈의 식은 어떻게 됐었어? 그 식을 정리하고 나면 차가 일정하다 하면 타원이랑 마이너스로 바뀌지. 근데 그게 두 종류지. 1일 수도 있고 저 절대값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뿔마 1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저 절대값 때문에. 두 종류가 있었어. 괜찮아? 됐어? 야,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가 달라지거든? 나는 어떻게 찾냐면 아까도 얘기했어. 분모가 결국엔 뭐라고? 절편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치? A 넣고 0 넣으면 식 성립해요.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은 뭐를 꼭 지나가야 돼? A, 0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되는 거야. 쌍곡선은 직선처럼 그려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도 지나? 마이너스 A, 0도 성립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 0 이렇게도 지나가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요게 쌍곡선 그래프야. 그럼 당연히 초점 P가 안쪽에 들어가 있을 거고, 뭐 C라는 좌표를 갖고, 초점 F.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있긴 있는데 그 점을 지날 수는 없어. 0,B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식이 성립하진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는 어때? 0,B를 넣어야 식이 성립해. A, 0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0,B랑 0,마비를 지나는, 너무 멀리 잡았다, 이러한 쌍곡선이 되는 거지.
포물선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참고로. 여기까지 괜찮을까? 절편 이거 부호 체크해서 까먹으시면 쌤이 방금 말한 대로 찾아주시면 좀 편하게 찾을 수 있어. 어떤 모양인가. 됐어? 그럼 얘도 뭐 존재하겠죠? C라는 초점과 그리고 A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 존재는 할 거야. 됐나요? 내가 얘를 왜 직선에 따라서 그려야 된다고 했지? 점근선이. 네, 얘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왜 점근선이 존재할까 그러면? 점근선을 니네가 지금 할 수가 있을까? 다시, 점근선은 뭐라고 했어 내가 원래? 가까워지는 값 또는 유리함수 할 때는 될 수 없는 값, 그치? 뭐가 될 수 없을까 여기서? 영? 뭐가? B나 A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X, Y가 변하는 값이야. X 저희가 X 부분이 1보다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약간의 저기 들어가.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면 돼. X, Y가 엄청나게 커지면 얘들아 1은 미미해. 엄청 미미한 숫자야. 엄청나게 큰 수의 입장에서 플러스 1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치? 됐어? 그럼 XY가 엄청나게 커지면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식을 쓸 수 있지. 뭐 빼기 해도 상관없이. 됐어? XY가 엄청나게 커지면 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해갈까? XY가 커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가면서 점점점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럼 얘는 거의 영향이 없으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뿔마 A분의 BX가 되는 거야. 맞지? 얘는 거의 미미하니까 효과가 없어. 될 수 없어 이 값은. 왜? 미미해도 있잖아. 아주 조그만 숫자가 있는 거라고 뒤에. 즉 Y는 절대 A분의 BX랑 똑같아질 수는 없어. 아주 조금 차이로. 이해가요? 그래서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게. 가까워지긴 해 점점점. 하지만 이거에 닿을 수는 없는 거야. 이 빼기 1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Y는 A분의 BX라는 점근선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이 생깁니다. 요 놈도 어때? 마찬가지로 Y는 AXB,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이 식을 뭘로 쓴 거야? 이 식을 첫 번째 식으로 쓴 거지. 첫 번째 식을 변형해서 요 식을 만든 거거든. 오케이? 그럼 딱 봐봐. Y는 A분의 BX보다 살짝 작은 거야. 그래서 A분의 BX보다 살짝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커질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엔 점근선이 그래서 존재하니까 너희는 점근선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됐니? 그래서 나는 점근선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미미하니까 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이랑 마이를. 그런 다음에 Y는 정리하세요. 그러면 점근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괜찮을까? 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A, B, C의 대소관계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타원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봐. 이 원리를 기억해봐. 자, 여기가 B였고 여기가 A였고 얘가 C야. 됐지? 그럼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지? 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셋 중에 두 놈이 같이 있는 쪽에 가장 큰 놈이 제일 커요. 둘 중에 큰 놈이. 쌍곡선도 똑같아. 셋 중에 두 놈이 있는 곳 중 큰 놈이 대빵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식?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해요. 피타고라스. 됐니? 저 왼쪽도 마찬가지로 셋 중에 가장 큰 놈은 C야.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외우기 쉬운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그 개념 다시 공부하시면서 문제 푸는 문제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미안해. 이 둘의 차는 항상 뭐랑 같지 얘들아? 주축의 길이. 2a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축은 뭐야? 예선 2a인데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 얘에서는 2b야. 지금 내가 체크한 초록색이 주축의 길이에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됐니? 뭘로 체크해보면 돼? 이 점을 잡으면 돼. 이 점에서 어떻게 돼? 초점까지의 거리 얘 빼기 얘 하면 돼요. 근데 대칭이니까 이거 요만큼 빠지겠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 길이만 남게 돼. 긴 거 짧은 거 빼시면. 그럼 아까 타원 썼던 거 있지? 거기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일정이라고 적어놓고 내가 안 적은 거 같아. 장축의 길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장축의 길이. 얘도 마찬가지죠. 원이 있으면, 타원이 있으면 초점이 이렇게 긴 쪽에 존재하는데 한 점 잡고 요 놈에서 요 놈 더한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전체 길이가 돼버린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체크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자, 그럼 이번에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가 봅시다. 자, 쌍곡선이 있어. 됐죠? 자, 초점이 있고요. 됐니? 아까 포물선이랑 똑같이 갈 거야. 여기 한 점이 있어, 얘들아. 만약에 너희한테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길이의 최소는. P라고 쓰고 A라고 쓸게. 언제일까? 이거 최소가 되는 순간은. PF 더하기 AF. AP. PF 더하기 AP. 최소. 언제야? 언제겠니? 얘는 바로 와닿지가 않아, 그치? 근데 잘 봐. 얘는 뭐야? PF-는 뭐야? PF-는? 그래, 좋아. 이 A라고 마이너스 A라고 써놨으니까 잘 봐. PF-가 더 긴 거는 알겠지, 얘들아? 네. 그럼 얘에서 PF를 빼면 2A라는 길이가 나와야 돼. 주축의 길이. 네. 맞지? 그럼 PF 자리에 우리는 뭘 대입하면 돼? PF 다시 빼기 2A를 대입할 수 있어. PF 자리. 이해갈까? 네. 거기에 AP를 더한 거 최소야. 그러면 어차피 2A는 얘들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상수값이므로 나는 PF 다시 더하기 AP 빼기 2A의 최소를 구하면 돼. 그렇다면 언제가 최소야? 얘가 일직선일 때가 최소야. 그치? 요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언제라고? 핑크색이 일직선일 때. AF-에다가 뭐 빼주면 된다고? 주축의 길이 빼주시면 돼요. 그럼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됐니? 우휴. 좋아요. 이제 이거 정리하고 쌍곡선 접선 적고 마무리합시다. 7시 전에 끝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쌍곡선이라는 놈은 타원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네. 그치? 시기. 어차피 접선도 시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그냥 타원이랑 똑같이 보셔도 돼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1번. 기울기 M이라고 합시다. 괜찮죠? 그럼 어떻게 돼?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야. 좋아요. 타원이랑 부호만 반대야. 개땡큐 아니냐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러면 요번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일. 야 얘는 몇 개 달라? 2개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2개가 달라질 거야. 어떻게 2개가 달라져? 다시 위에 거랑 뭐만 반대야? 위에 거랑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지 그치? 야 그렇다고 기울기 부호가 반대가 될 수는 없잖아. 기울기 줬는데 맞아? 이거 반대로 해봤자 의미 없잖아 그치? 즉 부호를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요 안에밖에 없어. 오케이.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 다 외울 수 있겠죠? 얘는 쉽게 됐어요. 그래서 타원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야 2번도 하나만 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반반 대입이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2차 곡선 다 이걸로 해결돼요. 3번 뭐 니네가 쓸 거면 쓰세요. 동일. 됐나? 그래서 2차 곡선의 개념은 한 요 정도 될 거고요. 아마 개념적으로 더 많은 거는 유형적으로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잡을 거는 사실 저게 더 많을 거예요. 평면 벡터. 공간 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문제가 많을 거거든. 평면 벡터가.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도 요 시간 정도면 괜찮니? 평면 벡터 하면? 네. 오케이. 그러면 그 사이에 2차 곡선 좀 풀어보세요. 수행평가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도망갑시다.